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 7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드리면 제가 원래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장전 브리핑, 장마감 브리핑을 게시글 형태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려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이 많아서 장전 브리핑 같은 경우는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멤버십 분들에게는 요약본을 게시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브리핑은 기존대로 게시글 형태로 멤버십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제가 그때그때 변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0.42%, 나스닥이 2.22%, S&P 500 지수가 0.97%,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오후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 보이지 않나요? 오후에 한국 기준으로 새벽 3시쯤에 3월달 연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 회의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파월 연준의장이 그 당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브리핑을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끼리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회의록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3월 달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 특징적인 내용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양적 긴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실제로 전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도 5월달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 많이 떨어졌죠. 미국 증시도 물론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의사록에서는 이미 3월 연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양적 긴축을 다 논의를 했습니다. 거의 뭐 죄다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매달 950억 달러 양적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테이퍼링 이전에 연준에서는 1200억 달러의 시장의 돈을 꾸준히 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조금씩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긴 악재죠. 악재긴 악재예요. 그런데 이게 막 심각한 악재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진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양적 긴축 계속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양적 긴축 이야기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역시 양적 긴축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에 3월 초에 나와서 뭐 양적 긴축도 이제 뭐 빨리 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양적 긴축의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뭐 아직은 나쁘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충격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국채금리예요. 위쪽에 봉으로 표시된 게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 선으로 표시된 게 2년물 국채금리예요. 어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며칠 연속으로 좀 긴축적인 발언,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년물, 10년물 두 개 모두 다 위로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더 이렇게 위로 튀었고 2년물은 살짝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년물이 좀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연준도 금리를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제 장기 금리 목표 타겟치가 한 2.5%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이나 단기물이랑 모두 2.5%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긴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이제 2년물이 살짝 꺾였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요. 매파적인 연준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되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어제 일시적으로 다시 또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됐습니다. 봉으로 표시는 10년물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약간 찜찜함이 조금 사라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도 이제 지금은 너무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좀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좀 찜찜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통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6개월 이후 혹은 2년 이후 요 사이에 지금 경제 위기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찜찜함이 있다. 그 정도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온다? 좀 요 정도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 때에는 여기 보면 봉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위로 훅 튀었죠. 근데 어제 연준 의사록에서는 위로 튀는 척하다 아래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은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너마저 막 왜 우리를 배신했니 이러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건 사실인데 어제 연준 의사록의 공개는 어느 정도 다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서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윗꼬리를 달았고 2년물 국채금리 오히려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미치는 약간 긴축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다, 좀 완화되고 있다, 막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이제 3월 초에 뭐 파월 연준 의장도 다음 달 5월 달에 0.5%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국채금리 이렇게만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왔었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 이번에 연준 의사로 과거에 했던 이야기의 재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3월 초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3월 초에요. 여기 3월 초를 잘 보시면 3월 초에는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 떨어졌죠. 13,750에서 12,500까지 엄청 떨어졌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도 보시면 방금 흐름도 어느 정도 뭔가 국채금리도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완화되는 느낌이, 리스크가 완화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좀 더 버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요. 원자재 가격을 볼게요.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5% 정도 떨어졌고요. 왜냐면은 지금 전략 비축률을 다 막 뿌리고 있죠. 바이든도 뿌리고 있고 국제 에너지 기구도 이미 한번 뿌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류 추가 방출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공급이 증가되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인플레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뭐 가스 가격이나 뭐 다 떨어지고 있죠. 콩, 밀 이런 곡물 가격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요. 약간은 약간 어떤 게 약간 금속류가 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아연은 소폭 떨어졌는데 뭐 니켈, 주석, 알루미늄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 압력은 있지만 좀 이제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한 2월 말 3월 초 그때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조금 진정은 되고 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장 이제 섹터별 흐름을 보면은 여기 에너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장기 인플레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약간 원자재 가격 관련주 이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금속 종류, 철강 종류 요거 빼고는 다 지금 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자재 관련주가 조금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원자재 관련주는 요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증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약간 테마주 형태로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쉽게 막 엄청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을 피신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게임주나 2차전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주도 섹터였는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는 저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섹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위가 성장주고 오른쪽 아래가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며칠째 떨어지고 있죠. 노조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존도 지금 바이든이 지금 미국 노조의 편을 들어주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좀 크게 빠졌고 전통 성장주 테슬라도 지금 크게 빠졌고요. 자동차 업체 GM대우래요. GM과 포드. 저도 모르게 GM 대우가 입에 딱딱 붙어가지고 GM 대우라고 했습니다. GM과 포드도 전체적으로 떨어졌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네. 그나마 이제 애플이 1.8%. 역시 사과 농장을 잘 짓고 있죠. 주택 에듀윌이 떴네요. 에듀윌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다 빠졌어요. 엔비디아 5%, 5.8%, AMD도 거의 3% 빠졌고요. 마이크론 1.1% 정도 빠졌고 인텔도 1.2%.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이렇게 칩 설계나 장비나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다 이렇게 빠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빠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약간 이슈가 되면서 성장주가 좀 빠졌다. 그래서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그래도 천슬라는 지켜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천슬라도 강한 약간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제 생각이지만 3월 달에 이렇게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패턴, 2월 말 3월 초 요런 패턴까지는 제 생각은 일단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체크하는 게 한국 ETF를 체크를 해요. 한국 ETF EWY는 어떻게 됐냐? 한국 ETF EWY가 1.23%나 빠졌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역시 한 0.7%?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감안하면 한국 주식은 오늘 0.7% 정도 코스피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 외국인이 그래도 나름 한국 주식을 한 번씩 매수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당연히 매도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어제도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달러도 조금 올랐어요. 달러도 조금 오른 상황에 약간 연준의 긴축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한국 주식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 이게 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 차트를 좀 볼게요.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10에서 2754 여기 박스를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아마 오늘 2710을 좀 이제 깨고 내려갈 확률이 조금 높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위에서는 되도록이면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의견을 드려왔었잖아요. 아니다. 지금 GDP 성장률 하향 전망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710까지 내려갈 수 있다. 2710 가면 그 다음 자리는 2650이에요. 2650. 그럼 제가 또 이제 2650에서 매수해라 이제 그거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2710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좀 깡으로 매수할 자리. 혹시나 이제 빠지면 이제 버티고 이제 2710부터는 좀 이제 깡으로 들어갈 자리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 성장주가 2차전지 게임 이런 쪽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이런 성장주들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기 전에 시간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KG그룹이 좀 일제히 시간의 상한가를 다 기록을 했고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고 제지 관련주, 무림그룹주, 철강주, 부국철강 이런 애들 좀 강세를 보였고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 이런 애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좀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좀
투자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연내 미국과 유럽 양극재 공장 구축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고, 쌍용차 추진에 KG그룹이 지금 나섰다고 해요. 원래 이제 쌍방울이 나섰죠. 쌍방울이 나섰다가 이놈들이 관련 그룹사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을 다 팔아먹었어요. 쌍용차 인수의 쌍방울이. 그러니까 좀 약간 양아치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이번엔 KG그룹이 좀 뛰어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명씩 좀 뛰어들면은 한국의 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다 급등해 버리면. 그러니까 쌍용차가 저는 이렇게까지 좀 강한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인플레가 이슈죠. 그래서 페인트 값 들썩거린다. 그래서 KCC,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최대 30%씩 가격 올린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개별 종목 차트를 볼까요? 예를 들어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도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노란색이 21선입니다. 사마 페인트도 좀 21선에서 어제 아래꼬리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마 페인트가 차트는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국 특징 그런 느낌은 한국 성장주가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여요. 예를 들어 뭐 M게임 이렇게 올라갔죠. 드래곤플라이도 올라가고, 게임 다 게임주잖아요. 드래곤플라이, 뭐 조이시티 어제 빨간불 나왔죠. 조이시티, 네오, 위즈. 이것도 양봉이 나왔고요. 어제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성장주 조정보다. 과연 이제 오늘도 과연 이 성장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성장주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까? 약간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기관 순매수가 있는 기관이 아마 안 도와줄 가능성,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도와줄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이 게임주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저는 늘 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탑픽 몇 가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천천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